네, 안녕하세요. 제6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구조도를, 절차도를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지정하죠. 그런 다음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사업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용과 환지와 또 하나는 이제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겠죠. 수용 방식은 말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고 원형지 공급하고 준공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 공급하면 끝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환지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환지 예정지를 또 정하기도 하고 준공검사, 환지 처분, 청산,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주로 이제 그 환지 방식 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 방식의 종류에는 이렇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또 혼용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보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합병,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렇죠. 네. 주로 이제 2번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공적 주체에서 다 구매해가지고 싹 밀고 개발을 해버리면 깔끔하겠지만 너무 지가가 높은 경우, 예산이 너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환지 방식으로 돌려서 땅을 완전 사는 대신에 땅 주인에게 개발된 다른 땅에 비록 지금 현재보다 토지의 면적은 좁을지라도 더 지가가 올라 있고 또 오를 것이라 예상되는 그 토지를 바꿔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서 보면 해당 도시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죠.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은 사용 또는 수용 방식을 사용합니다. 혼용 방식에는 이제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시행 방식의 변경을 보겠습니다. 지정권자는 지가 상승 등 지역 개발의 여건의 변화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당시 지정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다른 시행 방식 요건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앞에 내용 몰라도요. 하여튼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변경하냐? 여기서 이제 요 정리한 것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수용 또는 사용해서 했더니 이게 너무 토지 비용이 막대하게 많이 들 것 같다면 환지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혼용에서도 환지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나 환지에서 수용 또는 사용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땅을 바꿔준다고 토지주하고 다 얘기했다가 이거를 다시 싹 취소하고 다 구매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혼용에서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수환이죠. 수환은 가능한데 환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는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고요. 대신에 공공사업 시행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그러니까 반 이상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취법을 준용합니다.
개발계획의 수립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개발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 국계법에서는 실시계획 고시할 때 그랬죠.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 고시할 때이고요.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의제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사업 시행자의 어떤 재정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행자,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시행자가 이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에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것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시행자가 이제 발행하는 것이고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하면 틀린 거죠. 그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원형지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원형지는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2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 이거는 거의 환지 수준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전체 규모에 있어서 2분의 1은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보증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란 은행과 보험회사 등을 말하겠죠. 이 말은 뭐냐면 지방공사는 지급 보증을 받지 않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행 조건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그래서 토, 이, 발 이렇게 토요일에는 이발 그리고 도시개발채권이 이제 나오는데요. 도시개발채권이 후반에 나오는데 이때 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의조. 토요일에는 이발하고 토이발, 도의조. 토이발, 도의조. 토이발, 도의조.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하고 이를 이전할 수 있죠. 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상환채권의 이전에 대해서 보면은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자차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난 뒤에 다시 복습할 때 비교해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자는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 자금의 어떤 숨통을 좀 틔워주는 거죠.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이제 원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형지에 대해서 미리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서 이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그 시행자는 이 돈을 받는 선수금을 받는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 원형지의 공급 대상자는 누가 되느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무원에서 선정된 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이책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 경우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합니다. 여기서 공급 대상지 중에 이 공공, 국지, 정지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정부 출연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주로 이제 이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 원형지를 공급할 때 조건부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 처리 계획 등 기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형지 계속 살펴보기 전에 옆에 있는 부분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이 수용 사용 방식일 때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공급 계획, 토지 상환 채권, 선수금, 원형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이 체류지나 보류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환지 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조가 자꾸 뒤섞이면은 헷갈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의 매각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 원형지 개발자,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연례 제외하고요. 나머지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10년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고요. 원형지 최초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이 부분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 좀 볼까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맞죠?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요.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매각할 수가 있었죠. 이런 기간의 열외였죠.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고요. 다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래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나 공장은 경쟁 입찰의 방식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추첨의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나중에 이게 추첨이 헷갈리는 게 뒤에 보면은 조성토지의 공급이 나오거든요. 이제 조성을 한 토지에 대해서 공급할 때는 이제 추첨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원형지는 추첨의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 시설들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원형지의 감정 가격 플러스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 시설의 공사비,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지 공급계약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으로 한다.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린 내용이죠. 플러스 공사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형지 나오고 조성토지 나오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형지란 말하자면 말 뜻 그대로 원래 형태의 토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그러니까 기초 인프라, 예를 들어서 기초 기반시설 외에는 뭔가 이렇게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말하고요. 그래서 선수금을 예를 들어서 받고 그 원형지를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공급받은 자가 그 원형지를 알아서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싼 가격으로 이제 혜택을 보면서 그 토지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일정 기간은
매각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조성토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성이 된 토지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성 채취, 뭐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토지를 말합니다. 이때 이제 그 조성 토지를 수용할 때 그 뭐 수용 대금의 일부를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건 이제 조성된 토지를 수용할 때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 토지를 보면 공급 계획을 보면은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야 되고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고요. 또 공급할 때 기반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의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원칙이요. 그런데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조성 토지의 공급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원형지에서는 추첨 방식이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토지 가격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추첨의 방법을 사용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 그러냐면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공장용지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할 때는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울 때는 복권 추첨할 때는 이 당구공 같은 게 당구공이 주르르 내려오죠. 그런 식으로 요즘은 이렇게 안 하나요? 어쨌든 예전에 보면 이게 진짜 당구공 같은 것들이 나와서 번호를 뽑았죠. 그래서 당구공, 공 주르르, 단독주택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공장 용지, 공공택지, 공장 용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추첨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중에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반드시 분양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분양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방법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임대주택 건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밑에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공용지,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번 이상 유찰된 경우,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그럴 때는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공공용지인 경우 그렇고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어쩔 수 없고요. 토지를 상환하는 것은 1대1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의계약이겠죠.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기초 어떤 환경이 구축된 상태에서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순평균한 금액, 그것을 이제 감정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형지 가격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죠. 그런데 이 감정가 이하로 공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임대주택 이런 거를 말하고 또 이주단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해요.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유료시설은 제외하고요. 공장, 호텔업 시설, 호텔업은 200실 이상의 객실 규모를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렇고요. 등등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다만 공공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이때는 반드시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해서 임대주택 건설을 좀 이렇게 도와준다는 차원이겠죠. 지원해준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을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